세상과 나를 잇다. 융합과학토론 UI 챌린지. 안녕하세요. 관양고등학교 교사 심은혜입니다. 이 영상을 통해 융합과학토론 활동에 대한 전반적인 안내와 직접 학생들을 지도한 사례를 소개하려고 합니다. 많은 선생님들께서 기억하실 텐데요. 2019년까지 청소년 과학탐구대회 또는 과학페어의 한 부문으로 과학토론대회가 있었습니다. 보시는 화면은 19년도 전국 청소년 과학탐구대회 과학토론 부문의 중학부, 고등부 문제입니다. 기출문제가 궁금하시면 미래과학교육원 홈페이지 대회 자료실에서 쉽게 찾으실 수 있습니다. 19년 말에 코로나가 창궐하면서 대면으로 대회를 진행하기가 어려웠지요. 또한 대입 전형의 변화로 더 이상 학생들에게 수상 실적이 의미가 없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과학토론은 여전히 학생들에게 매우 의미 있고 중요한 활동입니다. 게다가 학생들이 직접 본인이 수행한 실험을 바탕으로 한 과학토론이라면 더할 나위 없이 좋지요. 그래서 2020년 미래과학교육원 구융가원에서 새롭게 시작한 것이 바로 융합과학토론 UI 챌린지입니다. 비대면 시기였기에 언택트 세상과 나를 잇다. 언택트의 U와 나의 I를 합쳐 UI 챌린지였는데 코로나 이전으로 일상이 회복되면서 2024년부터 언택트를 빼고 세상과 나를 잇다. 유니버스의 U와 나 I를 합쳐 UI 챌린지가 되었습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융합과학토론 UI 챌린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누가 참가할 수 있나요? 참가 대상은 경기도 내 중고등학교 재학생으로 학교장이 추천한 동일교 소속 학생 2인이 한 팀을 구성합니다. 학년과 성별은 관계없습니다. 매년 4월 초 요강 공문이 나가고 참가 신청을 받는데요. 참가 신청서를 작성하신 후 학교장까지 결제를 받아 제출하시면 됩니다. 학교별로 다수팀 추천이 가능한가요? 네, 가능합니다. 팀수에 제한이 없습니다. 교사 1명이 다수팀을 지도할 수 있나요? 네, 가능합니다. 올해 저는 2팀을 지도했는데요. 2팀이 서로에 대해 조언도 하고 함께 일정에 맞춰 진행하는 등 장점이 많았습니다. 추천드립니다. 2020년부터 2024년까지 연도별 과제입니다. 매년 그 당시 우리 학생들이 고민했으면 하는 문제 상황을 찾아 주제를 정하고 관련된 과제를 제시하려고 노력했습니다. 보시면 2023년과 24년 주제가 지속가능 발전으로 같습니다. 유엔이 정한 지속가능 발전을 위한 목표를 한국에 맞게 재해석한 한국형 지속가능 발전 목표 KSDGs 17개 중에 하나를 선택하고 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활동입니다. 1단계에서는 팀별로 선택한 목표 달성을 위한 실험 또는 실습을 계획하여 수행하고 관련된 정책을 탐구하는 활동까지 포함하여 탐구 보고서와 영상을 만듭니다. 1단계 심사를 통해 1단계 이수 여부를 결정하고 이수한 팀 중에서 2단계에 진출하는 우수한 16개 팀을 선정합니다. 2단계에서는 4팀씩 조로 묶어 조별로 1단계 활동에 대한 대면 토론이 진행됩니다. 1단계만 이수해도 생기부 기록이 가능합니다. 지속가능 발전이라는 주제가 우리나라는 물론 전 세계와 인류를 아우르는 중요한 포괄적이면서도 세부적인 내용을 다루고 있기에 탐구할 것이 무궁무진합니다. 2025년의 주제는 궁금하시죠? 새 학기에 따끈하게 공개합니다. 자, 일단 2024년 과제를 확인해 보시죠. 1단계입니다. 상황 제시에 한국형 국가 지속가능 발전 목표는 이런 것이다. 수행 과제를 보시면 17개의 목표에 따른 세부 목표 중 한 가지를 선택하여 왼쪽에 여러 가지 색깔로 표현된 17개 목표마다 적으면 4개, 많으면 10개 이상의 세부 목표가 있습니다. 잠시 보여드리면 총 119개의 세부 목표가 있는데
이 중 하나의 세부 목표를 선택하여 다음 과제를 수행하라고 합니다. 과제 내용입니다. 첫째, 2022 국가지속 가능성 보고서를 참고하여 목표 및 세부 목표를 선택하고 선택한 이유를 보고서의 데이터를 기반으로 과학적 근거를 들어 설명하시오. 둘째, 선택한 세부 목표 달성을 위한 탐구 과정을 설계하여 실험 수행 또는 실천한 결과를 과학적으로 분석하시오. 셋째, 세부 목표와 관련된 주요 정책 중 한 가지를 선택하여 장단점을 찾고 직접 수행한 탐구의 결론을 바탕으로 가능한 정책을 제안하시오. 보시면 과제 내용 3가지가 모두 연관되어 있고 단계적으로 수행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시작인 2022 국가지속 가능성 보고서가 아주 중요합니다. 혹시 지속가능 발전 포털에 대해 들어보셨나요? 이곳에 지속가능 발전과 관련된 알찬 정보가 많이 있습니다. QR코드를 통해서 이동하실 수 있습니다. 홈페이지 하단에 2022 국가지속가능성 보고서를 클릭하면 다음과 같은 책자의 원본을 다운로드 하실 수 있습니다. 160페이지의 많은 양이지만 선택한 목표에 대한 부분만 발췌해서 보면 한 10페이지 정도에 딱 적당하게 부담되는 양입니다. 이 보고서가 있다는 걸 알고 처음부터 끝까지 한번 쭉 넘겨봤다, 읽어봤다. 읽은 사람과 읽지 않은 사람은 엄청난 차이입니다. 지속가능 발전에 대해 이만큼 잘 정리된 자료가 없습니다. 이 보고서에서는 하나의 대비전 아래 목표 17가지를 4가지 전략으로 구분합니다. 각각의 목표가 어떤 의미인지, 목표 달성을 위해 무엇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를 소개하고 목표의 달성 정도를 직관적으로 알 수 있게 날씨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왜 맑은지 흐린지 궁금하시죠? 그래서 날씨, 다시 말해 목표 순항도의 근거를 제시합니다. 목표별 세부 목표와 지표, 그리고 객관적인 지표값 데이터가 나와 있습니다. 이뿐 아니라 세부 목표에 연관된 주요 정책까지 소개하고 있습니다. 와, 꼭 보셔야겠죠? 다시 2024년 UI 챌린지 과제 페이지로 돌아갑니다. 과제 내용이 눈에 좀 더 선명하게 들어오시나요? 수행한 과제의 내용을 오른쪽에 보이는 탐구 보고서 양식에 맞게 작성하시면 됩니다. 1단계에서는 탐구 보고서와 영상을 제작하는데요. 탐구 보고서를 바탕으로 제작한 영상을 유튜브에 업로드한 후 그 링크를 보고서에 기입하게 했습니다. 영상에 대한 안내도 자세하게 요강에 포함되니 너무 부담 갖지 않으셔도 됩니다. 탐구 보고서만으로는 실험 또는 실습의 과정을 확인하는 데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영상을 함께 봤는데요. 보고서에 담기 어려웠던 내용 위주로 제작하면 됩니다. 1단계 과제 심사 기준을 보시면 과제 2, 실험 또는 실천에 대한 부분의 배점이 가장 높은 걸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융합과학 토론이고 주제 역시 지속가능 발전이지만 과학이 핵심입니다. 연역적 탐구 방법에 따라 가설을 설정하고 가설을 검증하기 위한 계획 수립, 수행, 결과 처리, 결론 도출의 과정을 집중적으로 심사합니다. 2단계는 1단계를 이수한 팀 중 16개 팀만 참가하게 되는데요. 같은 조끼리, 그러니까 4개의 팀 안에서 서로 사전에 1단계 영상을 공유하고 토론 개요서를 작성합니다. 그 후 실제로 대면 토론이 이루어집니다. 2단계 심사도 1단계와 마찬가지로 실험 또는 실천에 대한 질의응답에 가장 중점을 둡니다. 제가 지도한 2팀의 사례를 소개하겠습니다. 한 팀은 학생들과 협의하여 목표 13, 기후변화와 대응에서 4번째 세부 목표를 선정하였습니다.
온실가스인 이산화탄소의 배출을 줄이는 것도 의미가 있지만 공기 중에 이미 있는 이산화탄소를 없애는 것, 포집하는 것이 근원적인 해결책이라 생각하고 먼저 이산화탄소 포집에 대한 다양한 자료를 검색하게 했습니다. 10가지 정도 실험을 찾았는데 그중에 아민계 용매를 사용한 이산화탄소 포집 방법에 학생들이 가장 큰 관심을 보여 그쪽으로 실험을 진행했습니다. 다양한 아민계 용매와 드라이 아이스, 이산화탄소 농도 측정 센서를 준비했습니다. 빈 플라스크에 드라이 아이스에서 승화된 이산화탄소를 모으고 거기에 아민계 용매를 일정량 넣고 센서를 연결하여 이산화탄소 농도 변화를 측정하는 실험입니다. 준비한 아민계 용매 중 디에탄올 아민이 이산화탄소를 가장 많이 포집할 것이라 예상했는데 실제로 그런 결과가 나왔습니다. 실험을 바탕으로 탐구 보고서를 작성하고 영상을 제작하였습니다. 그 후 1단계 인증을 받고 다음과 같이 생기부에 기록하였습니다. 미출진 부분은 미래과학교육원에서 공통으로 제시한 문구였고 그 뒤는 학생들이 활동한 대로 작성했습니다. 학교생활기록 작성 및 관리 지침과 2024학년도 학교생활기록부 기재요령에 따르면 융합과학토론 UI 챌린지는 창의적 체험활동 상황, 특기사항의 기록이 가능합니다. 미가원에서 제공하는 기본 문구에 교사가 관찰한 내용을 추가할 수 있습니다. 다음 사례입니다. 목표 7, 에너지의 친환경적 생산과 소비에서 두 번째 세부 목표를 선정하고 바이오 에탄올을 제조하는 실험을 진행했습니다. 마찬가지로 탐구 보고서와 영상을 제출하고 1단계 인증을 받아 다음과 같이 생기부에 기록하였습니다. 17개 목표에 119개의 세부 목표가 있고 같은 세부 목표를 선정했다 하더라도 수행한 실험 또는 실천, 제안한 정책이 다 다릅니다. 생기부가 개별화될 수밖에 없습니다. 저는 최근 3년은 학년부에, 그전 3년은 과학부에 있었는데요. 융합과학토론 UI 챌린지를 꾸준히 했습니다. 어디에 있든지 저는 과학교사입니다. 학년 부서의 특색 활동으로 또는 학교 자율과정의 한 테마로 방과 후 수업으로 진행하실 수 있고 맡으신 교과에서 진행하실 수도 있습니다. 같은 뜻으로 모인 동아리 활동으로도 딱이지요. 오픈랩 많이 하시잖아요. 학생들 자유주제 탐구로도 강력 추천합니다. 제가 존경하는 수석 선생님께서 융합과학 UI 챌린지에 대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국내에서 교육과정이 있는 대회 활동은 UI 챌린지가 유일하다고요. 지속가능 발전이 무엇인지, 어떻게 탐구 계획을 세우고 수행해야 하는지, 토론은 어떻게 하는 것인지, 매년 그 해의 주제와 운영에 대한 전문적인 안내와 단연간 학생들을 지도하신 멘토 선생님들의 멘토링까지 더해진 융합과학 토론 UI 챌린지 지도교사를 위한 직무 연수도 있습니다. 막막하시면 연수 신청하시면 돼요. 실제적인 도움을 받으실 겁니다. 주저하지 마시고 함께 하시죠. 성장하는 선생님, 성장하는 학생을 만나는 기쁨이 있습니다. 감사합니다.